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이렇게 배웠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이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어, 씨앗이 이제 싹 트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대한 전쟁을 해놓고 분명히 그런 거대한 전쟁을 했다면 뭔가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이제 싹 트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워놓으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데도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베르사유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절대왕정할 때 루이 14세가 이제 베르사유라는 궁전을 만들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는 이 조약이 파리 강화회의라는 이 마지막 이 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베르사유 그 궁전이기 때문에 이 베르사유의 이름을 따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1차 세계대전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뒷정리를 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펼치게 됩니다. 1919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표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데 뜻이 뭐냐면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자짜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 지금 전 세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 때문에 식민 지배받는 나라들이 많죠. 이때 조선도 역시 조선은 1910년부터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은 이제 윌슨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 말은 그러면 그 지배하는 국가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물러나야 된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수많은 식민 지배받던 국가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뭔가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19년에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3.1 운동에 중요한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고 이게 발표된 게 여기 파리 강화회의에서 1919년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게 발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약이 체결되고 이 조약에 따라서 성립된 이런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 부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일에게 굉장히 잔인한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연합국에게 넘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이 유럽 열강들끼리 식민지를 뺐느냐 아니면 지켜내느냐 여기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독일의 해외 식민지의 모든 권한을 이제 연합국에게 다 넘깁니다. 사실 독일은 뒤늦게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서 가지고 있는 식민지도 별로 없었는데 이거 다 뺏깁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한다. 알자스 로렌 지방, 야, 이거는 어디에서 알퐁소 소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지역인데, 어, 알자스 로렌 지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독일 거였다가 프랑스였다가 서로 막 뺏고 뺏기는 영토 분쟁 지역인데 이때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여기는 프랑스 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관한 모든 특권을 일본에게 넘긴다. 일본도 이때 뒤늦게 이제 이 영국과 미국, 프랑스 측에 가담을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일본 유럽까지 와서 싸우진 않겠죠. 일본은 어디서 싸웠냐면 독일이 중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점령해버린 거죠.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지금 정신을 싸울 때니까 중국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걸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군대를 강제로 동원할 수가 없는 이제 지원한 사람만 병사로 받아들이는 지원병 제도로만 운영된다. 그 다음에 독일은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엄청나게 독일에게 안 좋은 조약이지만 사실 독일이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거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이제 어, 독일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되고 특히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미국이 가장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어떤 큰 이제 영향이 된 게 바로 이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미쳐가지고 많이 죽이고 싸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구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윌슨이라는 사람이 다시는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 갈등을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평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개입해서 멈추게 하고 이런 어떤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국제연맹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야 이제 이게 좀 강제력을 발휘할 텐데 일단 독일과 소련은 이제 소련이 이제 아까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게 소련이죠. 참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아까 만들자고 했었죠. 윌슨이. 근데 미국이 여기에서 어, 못 들어오게 미국이 이걸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미국 의회가. 자, 그 다음에 뭔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군대를 보내서 야, 우리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제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연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사실 국제연맹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워싱턴 회의라는 곳에서는 이제 무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줄이자. 사실 무기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죽는 사람도 적겠죠. 그 다음에 부전조약. 이건 뭐냐면 싸우지 말자라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때 전쟁을 포기하지 말자. 이건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가 먼저 맺었고 이제 다른 강대국들도 자 여기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동의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걸 해봤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터졌다는 거. 어쨌든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럼 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터지냐? 자, 독일이 아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부담한다고 했었죠? 근데 돈이 없죠. 몇 년 동안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독일에서 이제 돈을 막 찍어내겠죠? 화폐를 발행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년간 물가가 10억 배 상승합니다. 여러분 10억 배면 여러분 지금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1,000원쯤 하나? 2년 뒤에는 음료수 사려면 계산이 안 되노. 1조 원. 1조 원 맞나? 1조 원을 내야 되는. 사실 말도 안 그냥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독일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불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분노가 이제 서서히 이 분노를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고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떤 어, 고통을 독일 국민들이 겪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원래 이제 173쪽까지인데 뒤에 이 1-4 부분이 민족 운동하는 부분인데 절반만 선생님이 가르치고 절반은 174쪽은 박명주 쌤이 가르치시고 175쪽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선생님이 다루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생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수많은 다른 지배받던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까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연합국 측이 막 이기기 위해서 온갖 식민지에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좀만 도와주면, 너희 독립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기고 나서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하면서 이제 막, 어, 발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 약속을 믿고 이 식민 지배 국가들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나니까 우리 독립 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이제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각 국가의 명칭과 그 대표적인 지도자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그 나라에서 지금도 굉장히 영웅시되는 어, 그 국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 나라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호감을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도 이야기인데, 우리 예전에 비정상회담 쌤이 잠깐 보여줬을 때 나왔는데, 영국을 도와주면 인도가 이제 자치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영국이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간디. 간디 여러분 뭐 다 아는 사람이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저항을 이끄는 이런 운동을 한 사람이 간디고, 또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은 네루입니다. 네루. 네루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굉장히 인도에서 존경받는, 이 사람이 약간 간디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무력 같은 걸 조금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네루라는 사람, 지금도 인도의 이 사람의 후손들이 정치계를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간디나 네루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호찌민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호찌민은 이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제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고 이제 귀국해서 프랑스의 저항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에 맞서서 이런 저항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스만 제국도 나오는데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독일 측에 가담을 해서 같이 싸우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그 드넓었던 영토들이 이제 다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잘리고 뺏기고 이제 독립을 이제 시키게 되고 이 점점 줄어드는 이 나라에서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이제 터키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터키 공화국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지금은 이제 터키가 아니죠.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터키 가면 여러분 웬만한 상점에 가면 이 사람 얼굴 같은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아타튀르크라는 칭호로 불리는데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타튀르크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 드넓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다 뺏기고 독립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터키 공화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가 이런 식으로 성립되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아까 말했듯이 174쪽은 역사 A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